오늘도 그는 강에 있습니다. 강은 그의 보물 창고입니다. 엄청난 그냥 제 삶이죠. 그냥 물에서 살고 놀고 외로울 때나 심심할 때나 해질녘에는 수리봉이 그리고 아침 일찍 가보면 또 고라니가 뛰어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밤에만 활동하는 수달에게도 엄청강은 가장 중요한 터전입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수달을 찍고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수달 아빠라는 호칭이 붙게 됐죠. 최상주라는 사람을 먹고 이제 수달 아빠로 통하죠 지금 굉장히. 수달 바라기로 살아온 지난 7년. 상두 씨에게 수달은 가족이자 친구, 그리고 인생을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수달에 대한 7년의 기록. 이것은 엄천강 수달 선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 동이 트기 전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상두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달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미친 사람이지. 매일 보러 다니니까 돈도 안 되는데. 해질 무렵과 동트기 직전은 수달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엄천강 물줄기를 따라 수달의 흔적을 쫓다 보니 저 멀리 수달이 보입니다. 벽수당으로 올라오는 중. 자연에서 수달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이는 수달이라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죠. 개구리도 많이 잡으면 더 뭐 생선도 말고 개구리뼈 같은 거. 여기는 작은 고기 엄청 많이 잡은 곳에 장가시가 엄청 많아요. 생선 장가시. 근데 영역 표시하려고 계속 오는 거죠. 누군가 오면 왔다 가면 냄새 맡으면서 낯선 냄새가 나면 그 애가 또 흔적을 남기고 또 다른 어미가 왔든지 하면 또 낯선 냄새가 나면 흔적을 남기고. 벌써 8번째 드론입니다. 물에 한 3대 있어. 수달이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수달 장난감이 됐을 거야 아마. 수달이 닥치는 대로 잡히는 대로 갖고 놀잖아. 수달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드론까지 배웠다는 상두 씨. 이제부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보상받는 순간입니다. 상두 씨가 7년째 지켜보고 있는 수달 가족. 오늘은 새끼들이 어미수달에게 물고기 사냥을 배우나 봅니다.
수달은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종이 분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건 유라시아 수달 한 종뿐이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수달은 수중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반전 매력의 소유자 수달. 그의 뛰어난 사냥 기술을 감상해 볼까요? 엄청 강의 포식자는 수달만이 아닙니다. 돌틈을 이잡듯이 뒤지는 집요한 사냥꾼의 모습. 수달이 물의 제왕인 이유가 있네요. 수달은 수중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특별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선형 체형은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물갈 귀는 가속 페달처럼 스피드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전체 몸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꼬리는 방향 전환에 유용하죠. 물속에서도 눈을 뜰 수 있는 수달은 마음먹은 사냥감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애들 노는 거나 사냥하는 게 평온하고 자유로우니까 제가 그걸 보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마음이 이완되고 저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항상 수달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엄천강 구석구석. 상두 씨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묵직하게 먹어 만들면 되겠다. 강에 있는 것이라면 사소한 것조차 관심을 보이는 상두 씨. 부러진 나무도 오랜 시간 강물에 마모되면 아름다운 결을 남기죠. 가볍고 야물고 몇 년 동안 강에서 수없이 마모가 된 나무들이 지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버려진 나무 토막도 상두 씨의 손을 거치면 수달로 다시 태어납니다. 배 깔고 엎드려 있으면 이렇게 이 자세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 자세 매달려가지고 얼음 위에 딱 매달리면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한 마리 써야 되겠어요. 시원하긴 시원하네. 누가 수달 아빠 아니랄까 봐. 수달하면 척척 박사인데요. 수달이 똥 누는 모습, 꼬리 치게 들고 대가리 치고 이렇게 딱 똥 누는 모습이 찍 싸고 가요. 얘는 갑자기 만났을 때 관계하니까 꼬리가 이렇게 딱 서더라고. 이렇게 대가리도 이렇게 딱 서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걸어가는 자세. 급하지도 않고 살랑살랑 걸어가는 거야. 안 바쁜 표정. 상두 씨는 어떻게 수달과 사랑에 빠졌을까요? 그 인연은 7년 전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그냥 보통 뭐 성질 나면 한 번 보고 놀라면 서로 놀라면 한 번 보고 딱 헤어지는데 그날은 몇 번을 보고 성질 내면서 물장구도 치고 물을 푹푹 튕기면서 지나갔잖아요. 7년 전 그날 상두 씨는 하천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달이 나타났죠. 밤에만 유령처럼 움직인다는 수달이 제 발로 5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마치 할 말이 있다는 듯이요. 이 배나리 왜 수달이 왜 나왔지? 그때는 제가 뭐 수달이 100% 양이수 나는데 내가 그랬죠. 아, 낮에 깨워서 미안해 그러면서. 그럼 수달이 얼굴까지 보여주고 와서 씩씩거리면 보면서 그때 사라졌죠. 그때 보고 아, 이게 SOS구나. 여기에 배나가 있으니까 지켜주세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은 거죠. 그날 이후 수달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는 상두 씨. 그해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수달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수달. 이 녀석은 눈을 처음 봤나 봅니다. 수달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먹여 키우는 포유류입니다. 하지만 수달의 주식은 역시 물고기입니다. 수달은 먹이 사냥을 위해 육지에 살다 물로 되돌아간 동물이죠. 겨울은 노련한 사냥꾼 수달에게도 시련의 계절입니다. 물고기가 미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고기는 겨울잠을 자지 않죠.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돌틈에 숨어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겨울 사냥이 수달에게 쉽지 않은 건 이 때문이죠. 이럴 땐 움직이는 물고기의 파장을 느낄 수 있는 수염, 즉 레이더도 소용없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 뒤져서 잡는 것이죠. 어미의 사냥이 길어지자 새끼 수달이 허기에 지쳤나 봅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살얼음에 속수무책인 새끼 수달. 하지만 엄마는 다 보고 있었나 봅니다. 수달은 물속에서 4분 이상 머물 수 있지만 보통은 숨을 쉬기 위해 1분 만에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곤 합니다. 얼어붙은 강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건 수달의 독특한 피부 때문인데요.
수달의 피부는 겉털과 속털의 이중 구조로 빽빽하게 덮여 있어 방수와 보온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죠. 긴 고생 끝에 얻은 먹잇감. 하지만 어미수달은 새끼들부터 챙깁니다. 오늘도 지리산 물줄기는 굽이굽이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물길 닿는 곳에 엄천사라는 절이 있어 엄천강이라 불리게 됐죠. 물이 시간과 함께 만들어낸 풍경. 그 풍경이 맺어준 수달과 상두 씨의 인연. 면이 달았다. 어떻게 이렇게 봤을까? 돌면이 이렇게 싹 달았잖아요. 이렇게 예끈하게 이렇게. 1년에 홍수가 뭐 장마 때나 태풍 때나 홍수 때 이 강에 범람을 해요, 한 번씩. 그때 이 돌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게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깎아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면 다 보물 같아요. 남들 보면 돌이지만. 아름다움은 이렇듯 가난한 삶의 여정이 만들어내나 봅니다. 강의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엄천강 일이라면 하나하나 다 궁금한 상두 씨. 절대 철렵이 아니랍니다. 상두 씨만의 물고기 기록법이라네요. 낙동강 중상류에 사는 얼룩새콤 미꾸리. 멸종위종 1급. 예전엔 흔한 물고기였다지만 엄천강 일대를 샅샅이 뒤져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물고기들. 예쁘게 생겼어.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옛날에 말씀 고기 하시는지 지금 서서히 고기들이 없어지니까 한 개 한 개 남겨놔야 돼. 엄천강엔 다행히 아직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일부 맑은 곳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진 물의 요정 꽃지동자개. 오늘따라 반가운 얼굴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여기 수수미꾸리도 있네요. 얼룩 미꾸리로도 불리는 수수미꾸리는 바닥에 사는 아주 드문 녀석인데요.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건 산란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낙동 납자루도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산란철이면 혼인색으로 치장한 암수가 말조개 주변에 모여듭니다. 말조개를 택한 이유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길게 나온 암컷의 산란관.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아직 남아있죠. 참중고기도 조개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2, 3초. 말조개가 숨을 쉬기 위해 출수공을 여는 순간 암컷이 산란관을 넣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뒤따라온 수컷이 순식간에 방정에 수정하죠.
그전까지 그냥 무심하게 그냥 우리가 강에 가서 철렵하고 고기 잡고 낚시하는 그런 고기였는데 수달을 알고부터 이 강 전체에 야생 동물이나 식물을 좀 많이 관찰하게 됐죠. 강에선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죠. 엄청강을 찾아오는 여름철새인 노랑 할미새도 그렇습니다. 녀석은 수달 놀이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육아철 어미새는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기 때문입니다. 질 때가 최고 바쁠 때예요. 지금 정신없게 막 울고 막 왔다 갔다 하죠. 입에는 날벌레들 물려있고. 지금이 색깔도 제일 예뻐요. 그런데 이 평화를 깨트리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녀석은 새 둥지 털이범이죠. 무늬가 화려하고 아름다워 꽃뱀으로 불리는 유혈모기입니다. 녀석이 물 위를 날듯 순식간에 노랑할미새 둥지 근처에 닿는데요. 노랑할미새의 새끼들, 과연 무사할까요? 때마침 수달 선생의 등장으로 상황 끝. 유혈모기도 강의 제왕 수달에겐 역부족입니다. 수달은 매일 1kg 이상의 먹이를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돌 틈을 헤집어 물고기를 낚아채는데요. 작은 물고기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해치우지만 큰 물고기는 강가로 가져와 수달만의 성찬을 즐긴답니다. 하지만 야생은 야생. 야생의 세계에선 아무리 형제라도 먹잇감을 나누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 먹기 힘들어. 우리는 엄마한테 다 달라 해요. 먹이 활동을 위해 하루 10km 이상 이동하는 수달. 영역은 자신의 배설물로 표시합니다. 배설물을 통해 이곳이 내 영역이니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수달끼리는 배설물만 보고도 수컷인지 암컷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데요. 한 번 마련된 똥자리는 10m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달에게 물줄기가 곧 생명줄인 이유죠. 너무하다 해줘도. 엄청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멀쩡하던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강바닥에 해골 본 적은 이때까지 살면서 처음이에요. 강바닥에 완전 해골이 나왔어요. 물길이 끊겨 훤히 드러난 속살. 요거 있어 고기. 물속에 돌 밑에 있던 고기들이 이렇게 눈으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메마른 웅덩이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물고기. 슬픕니다, 슬퍼. 이 사람이 걸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밤새 이렇게 수위가 이렇게 낮았습니까? 이 물이 하나도 안 오르고 있어요. 저 수달도 보이죠? 금방. 흐르지 않는 강은 강이 아닙니다. 2014년부터 지자체에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엄청강 일대 소수력 발전 시설을 가동시켰습니다. 이상하게 물이 이렇게 됐는데도 물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생태계 교란이지 발전이 아닙니다, 발전이. 생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발전이 이런 사태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강바닥이 몇 천 년, 몇 백 년 된 이 강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조집히는데 누가 믿겠어? 저도 그러지 불명이 강학씨가 이런 거 평생에 처음 봤다고. 발전소 건설에 앞서 물고기들을 생각해 볼 순 없었을까요? 이거 돌림으로써 강이 계속 말로 오라고 저 위로는 계속 이 고기니 뭐니 다 죽어가고. 어쩌면 강에 사는 많은 물고기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요? 강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수달입니다. 물이 없고 물고기가 없으면 수달 역시 살 수 없겠죠. 수달 선생의 안부를 묻기 위해 상두 씨가 엄청강 상류로 향합니다. 다행히 바위 틈의 작은 굴에서 수달의 배설물을 발견했습니다. 물과 육지를 오가며 생활하는 수달에겐 더없이 좋은 장소 같은데요. 수달이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수달의 굴 앞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뒤 무인 카메라에 수달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수컷입니다. 주로 단독 생활을 하는 수컷은 매일 초저녁과 이른 새벽 규칙적으로 자신의 쉼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쟤들도 이 물에서 적응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이 물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적응을 해서 살면 되겠구나. 그런 이해는 많이 삼았죠. 사람은 떠나는데 여기 살고 있는 터에 살고 있는 애들은 안 떠나니까. 상두 씨 집 앞 나무에 새로운 손님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물까치입니다. 강도래 같은 수서곤충이 많은 강 근처는 물까치가 단골로 둥지를 트는 곳이죠. 배설물을 먹어치우는 건 둥지의 냄새를 없애 천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디든 사냥꾼은 존재하죠. 들고양이의 등장에 물까치가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기다렸다는 듯 물까치 떼의 합동 공격. 오늘은 아무래도 일진이 사나운 날인가 봅니다.
해 뜨기 직전. 수달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3마리가 아닌 4마리의 가족. 그렇습니다. 수컷이 찾아온 것이죠. 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원앙 수컷은 짝짓기철이 되면 암컷을 위한 구애의 춤을 추기 시작하죠. 경쟁도 치열해서 암컷 한 마리에 여러 마리의 수컷이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 수컷은 오늘 운이 좋았나 봅니다. 상두 씨도 7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달의 짝짓기는 지금까지 영상에 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그 짝짓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상에서 그런 상태를 보는 게 경이롭고 신비롭죠. 그냥 쉽게 상상도 할 수 못한 일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까 내년에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구나. 조만간에 어린 수달을 보이구나. 기대심이 생기죠. 또. (2018년) 상두 씨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홍수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갈 만큼 대단했죠. 물에 사는 수달조차 물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마의 현장에서 만난 수달. 물가치 새끼들 역시 포구가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어쩌나. 새끼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괜찮을까요? 그날 밤 상두 씨가 밤 순찰을 나섭니다. 수달 가족은 괜찮은 걸까요? 찾는 녀석은 만나지 못했지만 엄천강 하류에서 수달 2마리를 발견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정도나 됐을까요? 어미를 찾지 못하면 생존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그렇다고 야생동물의 삶을 함부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엄천강에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입니다. 잃어버린 어미를 큰 소리로 불러보는데요. 며칠간 쏟아진 폭우 때문에 어미의 흔적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깊은 골짜기엔 어둠도 일찍 찾아옵니다. 상두 씨가 다급히 길을 나섰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만난 어린 수달. 죽은 지 좀 된 것 같아요. 차가워. 너무 불쌍해. 어떡해. 그래서 그냥 묻어주려다가 수달이어가지고. 인간에게 길은 편리한 소통로지만 수달에겐 생사를 가르는 단절의 길입니다. 수달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린 수달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밤, 상두 씨가 다시 수달 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수달 굴엔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녀석들은 과연 무사할까요? 보름 후.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순찰에 나선 상두 씨. 수달이 평소에 즐겨 찾는 바위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달 가족이 무사하다면 반드시 이곳에 흔적을 남겼을 테니까요. 드디어 한 녀석을 만났습니다. 다른 가족도 무사할까요? 다행히 3마리입니다. 어미와 2마리의 새끼 모두 잘 버텼네요. 그 번식지가 물에 잠겨서 애들이 뭐 죽었든지 홍수에 썰려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다행히 그 다음에 보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무사하구나 느꼈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상두 씨와 수달의 거리는 놀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다 관심과 배려의 힘이겠죠. 이랬었습니다. 안녕? 수달 가족과 상두 씨의 7년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은밀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서로 경계하지 않는 관계.
엄천강에 300년 된 왕버들. 올해도 원앙 부부는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원앙은 보통 10개에서 많게는 2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요. 어미가 한 달 정도 알을 품고 있으면 엄천강의 새 식구들이 됩니다. 해마다 와서 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봄이니까 높이가 높으니까 인간의 간섭 등이나 천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특별한 경쟁자도 많이 없고 천적이야 해봤자 뭐 삭, 수달, 너구리밖에 없으니까 살 수 있는 조건은 최고로 좋은 거죠, 여기가. 이렇듯 야생동물에게 삶의 품이 되어주고 있는 엄천강. 자갈밭을 누비며 검은 등 할미새가 먹이 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육아철, 부모의 하루는 바쁘기만 합니다. 엄천강에 내려온 지 24년. 이제 상두 씨는 물속까지도 훤히 알고 있다는데요. 진짜 있어, 진짜. 진짜 있어, 여기. 진짜 한 마리 있다, 너. 그런데 진짜 이거 얼마자. 진짜로? 그래. 엄천강에서만 사는 여울마자입니다. 모래와 자갈이 많고 물살이 빠른 여울에서만 산다고 해서 여울마자란 예쁜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야생생물 그리고 낙광의 지도 지금 인천 지도나 낙광 중상륙성이었어. 그럼 거의 멸절 상태예요. 유기물이 쌓이거나 녹조가 생기면 살 수 없는 여울마자는 1급 보호종입니다. 이 강에서 여울마자가 사라지면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녀석의 모습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굴착기가 강변 바닥을 파헤쳐 놨습니다. 넉 달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물체 채취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1월 여울마자 서식지에 굴삭기가 나타나 하천 모래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멸종 위기에 처한 여울마자 보존을 위해 치어를 방류한 바로 그 하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 이상 엄청나게 이제 개발이나 공사는 없어지고 이 상태에서 보존 관리가 됐으면 하죠. 그러면 인간도 사람도 물에서 놀 수 있고 수달도 편하게 살 수 있고. 긴 바지 입고 오라 소리 안 했어, 엄마가? 상두 씨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간 멸치 냄새 날 건데? 멸치 냄새 안 나? 안 나? 바짝 말랐어. 아이의 마음으로 자연을 보면 새롭지 않은 것이 없겠죠. 조용히 하니까 그렇다면 새들 우리들은 아이의 마음으로 엄천강을 볼 수는 없을까요? 보지. 여기 고기가 없으면 수달이 있겠어, 없겠어? 그 고기가 자꾸 없어지면. 그러면은 수달은 없어지겠다. 고기가 있는 곳에는 수달이 있어. 고기 없는 곳에는 수달이 없고 수달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 잡아가지고 어떻게 살 오늘 만난 이 자연을 아이들은 잊지 않겠죠. 참 긴물게. 너무 세게 잡았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두 씨는 수달 선생에게 배운 가르침을 아이들과 나눕니다. 물고기가 많은 강이 수달이 살기 좋고 사람도 살기 좋은 강이 아닐까요?
암컷 수달의 배가 불룩합니다. 꼬박 2달이 지났습니다. 임신 기간은 60여일 남짓. 여름이 시작될 무렵 태어난 새끼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올해 태어난 2마리의 새끼. 새끼가 드디어 굴 밖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직 보송보송한 회색 털로 덮여 있는 애송이들. 이 애송이들이 커서 엄천강을 지켜나가겠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수달 가족을 지켜보며 살고 싶다는 상두 씨. 강은 수많은 생명을 보듬고 키웁니다. 그 품에 수달 가족이 삽니다. 상두 씨는 수달을 통해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야생의 삶과 만났습니다. 지켜보되 관여하지 않고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상두 씨가 수달 선생에게 배운 사랑법입니다. 수달은 수달대로 살고 사람은 사람대로 살고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이곳에서 사는 게 제 바람이죠. 더 이상 배나 없는 곳에서.